이번 시간에는요, 셀트리온 합병에 관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그룹이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3사를 합병한다는 청사진을 발표했다고 하는데요. 이제 문제는 우리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과연 이러한 합병이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또 앞으로 주가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면 제가 이제 살펴봤습니다. 셀트리온 그룹이 왜 합병을 하지라는 사실을 생각을 했는데요. 사실 저는 도대체 셀트리온 그룹이 왜 세 개로 나눠졌는지 사실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이제 굳이 분류를 해보면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요, 바이오 시밀러 자체를 이제 연구하고 개발하는 그런 회사고요. 그 다음에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에는 한마디로 국내 총판입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합성 의약 제조품을 또 이제 만든다고 해요. 그러니까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바이오 시밀러를 또 이제 독자적으로 개발하고,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에는 국내 총판도 하면서 거기에다가 또 이제 합성 의약품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해외 총판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국내에서 개발한 이제 바이오 시밀러를 해외 판매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셀트리온 그룹 안에 있는 뭐 계획이니까 제가 뭐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건데, 결국은 뭐 같은 일을 하는 거죠. 이제 그 같은 일을 하는 건데, 이제 판매를 나눠서 각각 국내, 그다음에 이제 국외, 해외, 그리고 이제 뭐 개발 부서 이렇게 따로따로 이제 분리를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여기서 문제가 생기냐면, 여기에서 이제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나라 과세법에는요, 대기업이 워낙에 이제 우리나라 대기업이 많고 일감 몰아주기가 많은 실정이죠. 그래서 일감 몰아주기 과세라는 게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열사 내부 거래 비중이 연 매출의 30%를 넘는 수혜법인, 한마디로 일감을 받은 기업의 지배주주나 친인척 가운데 3% 이상 지분을 보유한 이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제도다라고 지금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같은 계열사를 나눠서 그 계열사에 막 이제 일감을 몰아주기를 하면, 거기 어차피 똑같은 회사인데 증여하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냐라는, 그래서 일감 몰아주기 방지를 위해서 이런 과세를 만들어 놓은 거죠. 근데 이제 결국은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비슷한 일을 하는 건데, 이제 이렇게 계열사를 나눈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셀트리온의 매출액 가운데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대한 매출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2년 94%, 2013년 98%에 달한다. 셀트리온은 총 매출 기준 내부 거래 비중이 41%로 50억 개 집단 중 가장 높았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 셀트리온에서 개발한 뭐 바이오 시밀러를 결국은 어디에로 넘기냐면 셀트리온 헬스케어로 넘기는 거죠. 그럼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이것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 해외에 파는 건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일감을 몰아준다 이거죠.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지분을 서정주 회장님께서 많이 가지고 계시죠.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됐냐면, 공정위원회는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간 비율이 일정 비율을 넘자 현행법에 따라 서 회장에게 증여세 132억 원을 부과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회사가 나눠져 있으면 계속해서 일감 몰아주기로 계속 이제 될 수가 있는 상황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셀트리온은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회사를 합쳐야 됩니다. 합치지 않으면 계속 뭐가 생기는 거죠. 계속 일감 몰아주기 과세가 계속해서 이제 세금이 매겨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합병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 같고요. 지금 이제 봤을 때 이게 이제 합쳐진다고 하면 뭐 우리 주주 입장에서는 나쁠 이유는 없죠. 왜냐 일감 몰아주기가 한마디로 해소가 되는 거죠. 해소가 되는 거고, 그리고 지금 보면은 생산부터 판매가 일원화 돼 버리면 사실은
회계도 간단히 빚집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어떤 세 개를 한꺼번에 살펴야 되는 게 있었다면 뭐 이렇게 합병이 되면 그냥 셀트리온의 매출과 그 다음에 뭐 영업이익만 이제 살펴보면 되는 거죠. 이제 단순해지고 회사가 합쳐지면 규모가 더 커지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점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렇게 회사가 합쳐지기 전까지는 앞으로 한 1년 정도 시간이 남았고요. 우리가 뭐 다 알겠지만 뭐 최근에 배터리 데이도 한번 겪어봤지만 뭐 1년 반이나 3년 뒤는 주식시장에서는 너무 먼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당장의 어떤 주가에 반영되는 것은 뭐 사실상 뭐 그렇게 뭐 그럴 일은 사실 없는 거죠. 그렇게 결국은 이것이 이제 합병되려면 1년 뒤에 이제 합병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점은 1년 뒤에 합병이 되기 때문에 당장의 뭐 호재나 악재나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기에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당장에 우리에게 이제 당면한 일은 이런 거죠. 코로나 치료제를 과연 셀트리온이 이제 임상, 2상, 3상에 들어갔는데 이것을 성공시키느냐 아니면 당장의 실적이 어떻느냐 이것이 지금 뭐 주가를 좌지우지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이지 지금 합병에 대한 이슈는 결론적으로 말해서 당장의 뭐 주가 영향에 큰 영향을 미치긴 어렵다라고 우리가 뭐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셀트리온 그룹이 합병한다는 뉴스가 계속 나올 텐데요. 개인들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것들이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궁금할 것 같아서 저희가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했고요. 합병하는 이유는 일감 모르주기 과세가 제가 봤을 때 가장 결정적인 것 같고요. 합병을 한다고 해서 굳이 주가에 나쁜 영향이 있을 것 같지는 않는 거고요. 하지만 뭐 지금 합병을 하려면 시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주가에는 큰 영향이 없고 당장의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은 코로나 치료제 개발 그 외에 어떤 주가 그 다음에 한마디로 영업이익이나 매출에 대한 것들이 주가에 영향을 미칠 것이지 합병에 대한 것들은 앞으로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 한마디로 합병은 뭐 주가에 당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투자에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